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 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16살 때부터 여러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과거에도 실형을 살았는데요. 결국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 원을 훔친 32살의 남성 권모 씨.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요. 뭐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권 씨는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권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권 씨가 과거에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습니다. 권 씨의 범행은 16살이던 2007년부터 오토바이 절도와 편의점 강도로 시작됐고 성인이 된 뒤에는 더 큰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2011년에는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출소한 뒤 2031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수감 생활도 전자발찌도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권 씨는 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끄는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검거됐습니다. 권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습니다. 출소 후 일용노동과 아파트 하자 보수 일을 했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실이 목격되면서 이를 그만둔 뒤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뭐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양형 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중형으로 재판부가 혐의 사실을 중한 범죄로 본 겁니다. 관심은 이제 전 씨가 그간 주장해온 자신의 결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의 공모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다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 가족분들에게 이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전 씨의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자신이 한 말 중 남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말이 거론되니 그 뜻을 뒤집으려 노력했다며 전 씨 진술 일부가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남 씨는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SNS에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뜻의 고사성어를 올리는 등 공모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피해자란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 정말 모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남 씨 측은 전 씨가 준 귀금속과 명품 등 선물 40여 개와 외제차를 경찰에 자진 제출했습니다. 또 전 씨와 세 차례 대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공모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은 남 씨의 공범 의혹 수사가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쳤고 추가 대질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 관련 수사는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베테랑 형사들이 이른바 촉을 발휘해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현실에서도 이런 장면이 연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금은방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 반지를 꼈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더니 금반지 하나를 고르고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주인이 결제가 안 된다고 하자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금반지를 손에 끼더니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터미널에 나타난 절도범.
경기도로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한 남성이 버스 안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휴대폰과 버스 안 승객의 모습을 번갈아 확인합니다. 그러더니 버스에 올라 절도범을 붙잡습니다. 범인을 검거한 사람은 27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이광옥 경위. CCTV를 확인하면서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불과 40분 만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촉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귀금속점이다 보니까 범인이 훔치면은 인근에서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팔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도 베테랑 형사가 촉을 발휘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담배를 사려고 하자 18년차 베테랑 형사가 본인 카드가 맞냐며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도망치려 하는 남성을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8분간의 몸싸움 끝에 40대 남성은 길거리에서 주은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범인을 체포한 김민규 경위는 주은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고 남성이 불안한 모습이 보여 신분증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순간 베테랑 형사들이 발휘한 촉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봄철은 산불의 계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작은 불씨도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봄이 채 오기 전인데도 벌써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등산할 때 금지 구역을 피하고 실수로라도 불씨가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다 공중에서 휘도입니다. 산불은 뻘겋게 민가를 집어삼킵니다. 지난해 4월 강릉 산불 피해 모습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봄철에 발생한 산불은 전체 65%를 차지했습니다. 산을 찾은 사람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소각을 하다 산불로 이어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건조한 날씨에 날이 조금씩 풀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하루에만 경기, 가평, 전남 나주, 경남 진주 등에서 산불이 나 적지 않은 규모의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합니다. 봄철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산불과의 전쟁 시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 120여 명의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칠레의 산불은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등산객들을 상대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고령 농업인들을 직접 방문해 계도할 예정입니다. 또 24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논과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이 날 수 있는 만큼 불법 소각 행위도 특별 단속합니다. 소방청은 스마트 산림재난 애플리케이션으로 산불이 난 위치 등을 특정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